네,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윤기 기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좀 긴박하게 시작하시죠.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애플 실적, 요거부터 이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예, 애플이 3분기 실적이 이 회사 회계연도상으로는 4분기 실적인데 시장의 예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매출부터 살펴보면은 895억 달러였고요. 주당 순이익 EPS는 1.49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의 추정치는 매출 893억 달러였고요. 주당 순이익 EPS는 1.39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추정치 자체가 조금 낮긴 했군요. 그리고 추정치를 비트하긴 했습니다만, 네. 상회를 했습니다만 살짝 상회를 했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했고 못하고, 네, 요것 좀 알려주시죠. 애플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체 발표할 때 두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는 애플의 아이폰 매출이 분기 최고치 경신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부분 매출, 아이클라우드라든지 스토리지 매출 같은 게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 뮤직 이런 것도 이제 서비스죠. 네, 맞습니다. 근데 서비스 매출만 강조했었던 지난 분기보다는 나았지만 아이폰 얘기만 했다는 건 하드웨어 부분에서 아이폰 말고는 사실은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매출 추이를 보면요. 4분기 연속 매출 감소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주요 매체들 외신부터 포함해서 뉴스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조금 예상이 되오긴 했죠. 네, 맞습니다. 4개분기 연속으로 매출은 계속 이제 줄어들어 왔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 분기에 아이폰 매출은 438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맥북과 아이맥, 애플워치 같은 다른 제품군들이 시장의 예상보다 좀 나쁜 실적을 기록하면서 4분기 연속 판매 감소라는 기록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애플 사업부는 크게 아이폰, 맥, 아이패드 그리고 워치 같은 거 포함된 웨어러블의 서비스 매출 이렇게 5가지 사업부로 나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매출은 223억 1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넘었고요. 아이폰 매출은 438억 1천만 달러 이거는 컨센서스 수준인 반면 맥북과 PC 매출은 시장의 예상보다 1억 달러 낮았고요. 애플워치나 아이팟 같은 웨어러블 매출도 93억 2천만 달러로 시장의 기대를 좀 많이 밑돌았습니다. 네, 뭐 신제품이 조금 안 나온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긴 하고 우리 맞습니다. 이제 제일 큰 관심이 이제 아이폰 15 새로 나온 신제품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글로벌리 9월달에 아마 새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좀 관심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잘 안 팔리고 화웨이에 밀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아이폰 그 신제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그 특파원이 9월에 발매되고 나서 팀쿡 직접 만나서 인터뷰에서 기사 나오기도 했죠. 그때도 팀쿡이 아이폰 15 초기 매출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나온 아이폰 부문 매출에는 아이폰 15의 판매가 약간은 잡혀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가 나오는 거죠. 아이폰 15는 출시 이후에 중국 정부의 보이콧 정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진통을 겪었는데 팀쿡 애플 CEO가 실적 발표 이후에 매체 인터뷰를 했습니다. CNBC랑 인터뷰한 거 살펴보니까 초기 판매 추세 자체만 보면 애플 아이폰 15의 판매가 전작인 아이폰 14의 판매보다 낫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애플의 지금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하락세 한 3% 넘게 지금 떨어지고는 있더라고요. 뭐 장중에는 뉴욕 증시 장중에는 올랐습니다. 2% 정도 상승했다가 요 실적 보고 조금 실망감이 조금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애플의 경쟁사죠. 이제 삼성전자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장중에 7만 전자 회복했다. 예. 뭐 마감가를 보니까 이제 7만 원은 조금 밑돌긴 하더라고요. 장중에 회복했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들였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라고는 못하지만 흐름이 바뀌었다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 7만 원대 회복했고 이제 6만 8,700원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대형주에 관심 갖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지난달 말까지 7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도세를 겪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 들어 1일과 2일 연속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죠. 같은 흐름이 또 다른 대형 반도체주인 SK 하이닉스에서도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역시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 매도세가 끝나고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어제 장중에 잠깐 LG 에너지 솔루션을
뛰어넘는 장중에 시총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래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코스피 시총 2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었는데 어제 잠깐이나마 내주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엄청 달렸었군요. 네. 그렇지만 뭐 시가총액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워낙 압도적이긴 하죠, 국내 증시에서. 네. 일단 우리 반도체주가 이제 또 반짝 많이 투자자분들도 워낙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텐데 반도체주의 기대 요인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아무래도 메모리 쪽에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파운드리라든가 외연 넓혀야 하긴 하지만 10월 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D램, 모바일 D램, 서버용 메모리 이런 쪽들의 가격 상승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전에도 전달드렸던 반도체 쪽. 부분인데 특히 메모리 쪽에서도 모바일 D램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나? 이거 봐야 되고 중국 안에서 화웨이랑 애플의 판매 경쟁이 심화되고 또 재고 부족 이런 사태들이 겹치면서 완벽한 공급자 우위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기존의 분석기관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메모리 감산 효과가 조금 더 빠르고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도 살펴봐야겠습니다. 키움증권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4분기 후반에 PC DRAM 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을 했고요.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것은 메모리 판매 가격들이 더 빨리 그리고 좀 세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소주값도 오르고 이것저것 물가 오르는 거 우리 별로 안 좋아하죠. 하지만 D램 가격은 좀 많이 올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슈가 또 핫한 게 경기도를 이제 경기 남북도로 자르는 이슈. 그다음에 이제 뜬금없이 이제 김포가 서울특별시에 이제 편입되는 이슈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요 이슈에 우리가 또 숟가락을 잠깐 얹자면 얹어보시죠. 관련주 뭐 이런 게 또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번 달부터 조금 갑작스럽게 서울시의 김포 편입 이슈가 커지면서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투자 심리는 어떤 식으로 갔냐면 김포에 본사가 있거나 그리고 김포에 공장이 있거나 아니면 김포 부동산이 많거나 뭐 이런 부동산이 기업들. 많으면 이제 편입되면 땅값이 뛸까 봐 그렇게 했군요. 그렇습니다. 장부가액이 오르는 효과를 아마 시장에서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좀 몰렸죠. 시장에서 벌써 김포 대장주가 여기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오가고 있습니다. 김포에 공장 부동산 있는 코아스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기도 했었고요. 누리플랜이나 뭐 진영, 앱코 같은 다른 기업들도 관련주로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도 뭐 초전도체라든지 맥신이라든지 뭐 말도 안 되는 말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될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게 강력한 테마주를 형성했다가 급등락하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요 김포 관련주가 또 다른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제로 김포시가요. 만약에 서울에 9단위가 된다면 땅값의 상승 가능성 자체는 매우 높습니다. 뭐 기업들의 뭐 장부가액들 오를 수 있겠죠. 중소기업 사장님들 제일 좋아하는 게 공장 이전했는데 거기서 이제 장부가액 확 올라가지고 그거 팔고 이전하면서 돈을 버시는 그런 것들인데 그렇죠. 공장 팔고 이제 돈 벌어서 이제 더 큰 데 사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라는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거죠. 증시에도 있는 거고 또 과거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라는 데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여기가 1995년도에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이 부산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네, 예, 좋은 동네 사셨군요 어릴 때. 예, 그때 예. 집이 있었어야 되는데 집이 없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 그때 제가 뭘 봤었냐면 거기에 집이 있었던 친구들이 갑자기 잘 사라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김포에도 같은 일이 난다면 말씀드린 대로 김포의 부동산을 가진 기업들의 뭐 장부 가치 상승 효과는 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최근에 정치권들 논의 보면은 이번에 메가시티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 같은 광역 거점들을 조금 더 늘리는 다른 지역 도시들을 이제 합쳐서 늘리는 이런 얘기들이 김포 한 군데에서 끝나지만은 않을 가능성입니다. 이미 그동안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얘기를 했었던 구리시는 이 시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서울 편입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들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지도 관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너도나도 이제 해달라고 하겠죠. 지금 현재 김포만 놓고 보면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메가시티 논의라는 것이 선거를 준비하는 여야의 표심 잡기에 지금 좀 많이 맞물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 아니면 이슈 자체를 키우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여당은 보면은
김포 서울 특위를 어제 발족을 했죠. 그럼 야당은 이거를 포퓰리즘으로 막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은 흐름들이 보입니다. 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 이렇게 메가시티 논의를 확장하는 행정 대개혁을 우리가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것들이 야당의 중진이죠. 이 장관 지내셨던 황희 의원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김포 죄송합니다. 서울 얘기로 이 얘기를 좁혀보자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당장 6일에 서울시장과 김포시장 만나서 이 통합 얘기들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둘 다 이제 여당 쪽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가시티, 이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지금 끼칠 것 같습니까? 이 메가시티론이라는 게 제대로만 된다면 이제 효과가 있을지 일단은 검증해봐야겠지만 일단은 메가시티론 가장 쉽게는 결국 지역 부동산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부분입니다. 이 서울이나 부산 편입 얘기 나오는 지방 도시들은 이런 얘기 나오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보다 사실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겠죠. 근데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정치적 물살을 타고 움직이는 메가시티론이 부작용이 혹시 있지 않느냐, 혹은 정말로 집값은 오르는데 그쪽에 사는 지역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느냐라는 점이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드릴 수가 있냐면 세금의 수입, 세수 측면에서요. 김포시가 강남구보다 예산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의외인데요. 예, 구 단위가 받지 못하는 지방세라든지 뭐 담배 세금 같은 거 자치단체인 시들은 받을 수 있는데 구 단위로 편입되면 이걸 다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편입이 되면은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세수 문제 생기고 특히나 김포 같은 경우는 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원래 바랬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이 비용의 부담 주체가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서울에선 지금 가뜩이나 뭐 재정 자립도 이런 거 얘기하면서 세금 분담을 해야 되는데 비용 부담이 나오고 또 이게 필요 없는 갈등의 요인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정부 교부금 같은 게 조금 줄어들 가능성 뭐 이런 게 그렇죠. 있다는 얘기네요. 거기다가 이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면은 김포시 같은 경우는 다른 서울의 구들보다는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 전체 재정 자립도를 균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서울 다른 구들의 돈을 뺏어 주는 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결국 나중에는 서울 시민들이 이 이슈를 좋아하느냐 마느냐로 가게 되면 정치권에서 이걸 좀 달리 생각할 가능성 이런 아직까지는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이 많고 만약에 이게 실제로 간다면 저희가 좀 항상 저희가 얘기 드린 게 디테일이 좀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금 김포의 서울시 편입 지금 뭐 논의 또 뭐 논란이기도 하죠. 요거 갈 길이 아직은 멀어 보입니다. 따져볼 것도 많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신인규 기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레이더였습니다.